전기차가 대세라는 건 부정하기 힘듭니다. 모든 글로벌 제조사가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고 조금 늦은 브랜드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연간 판매량만 봐도 체감할 수 있죠. 2020년까지만 해도 연간 전기차 판매량이 3만 대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7만 대를 넘어섰고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1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세계 판매량을 봐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혼자서 100만 대를 넘겼고 폭스바겐 그룹도 70만 대를 넘겼습니다. 이건 작년 통계고요. 올해 통계를 보면 현대차 그룹의 성장도 눈에 띕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치열합니다. 올해 최신 데이터를 보면 중국 기업들이 성장률이 무서운 수준이고 그 와중에 한국 기업이 모두 상위 6위권 안에 안착하면서 역시 우리나라도 배터리 강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장 무섭게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자원이 한정적이고 투자 비용도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이때다 싶어서 전기차를 만들고 배터리도 미친듯이 개발하고 공급하면서 점유율이 단숨에 1위 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심지어 중국 CATL은 독일에 공장을 지어서 첫 해외 생산 기지까지 갖추고 여기에 화웨이까지 나서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을 위협한다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는 중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그 많은 차 중에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 잡은 걸까요? 환경 때문에. 사실 환경 관련 내용은 아직 논란이 많죠.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는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분진이 내연기관차랑 동일하게 발생하고 전기 생산 과정에서도 온실가스나 미세먼지가 배출되잖아요. 배터리 자원도 어쨌든 천연 자원이기 때문에 고갈 문제도 그렇고 자원 채취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건 저도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여러 차례 다뤄드렸고 여전히 댓글창을 보면 토론이 치열합니다. 오늘은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환경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야, 어차피 너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석유가 고갈된다는 마당에 내연기관차? 너 바보냐? 이런 거예요. 석유가 어차피 고갈될 거라서 내연기관차는 타고 싶어도 못하고 답은 전기차다 이거잖아요.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진짜 석유가 고갈돼서 나중에는 내연기관차를 못 타고 다닐까요? 내용 자체가 좀 방대해서 오랜만에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계 석유 매장량이 어느 정도나 되고 이게 언제쯤 고갈되냐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석유가 고갈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야 한다는 논리는 그냥 사기라고 봐도 됩니다. 일단 석유 매장량 순위부터 볼까요? 베네수엘라가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UAE 순으로 매장량이 많다고 합니다. 석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인도, 4위는 일본, 우리나라는 8위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있죠. 러시아가 지금 자원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럽 국가들이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매장량 자체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건 생산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장량만큼 중요한 게 석유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냐 이거거든요. 석유를 생산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하고 생산 기술도 있어야 하고 공급하는 루트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미국이 1위고요. 사우디가 2위, 러시아는 무려 3위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미국은 20%, 러시아도 1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국은 없는 게 없는 영토인 것 같네요. 석유 매장량하고 생산량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유가 있어야 연료가 되잖아요. 원유가 휘발유로 바뀌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일단 원유를 추출하고 운송을 하죠. 운송된 원유를 정제하면 연료가 종류별로 나옵니다. 원유 정제는 원리를 중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 아래에 있을수록 높은 온도가 필요하고요. 아래에 있을수록 무거운 석유 제품입니다. 위로 갈수록 기체, 아래로 갈수록 고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걸 용광로라 생각하고 아래에 불이 있다고 생각해도 쉽습니다. 자, 아스팔트가 가장 높은 온도를 요구하면서 제품 단위도 가장 무겁고 그 다음은 윤활유입니다. 그 다음은 연료유, 그 다음은 디젤, 그 다음은 제트 연료유, 나프타, 그리고 그 다음이 휘발유랑 LPG입니다. 원유 하나에서 이렇게나 많은 석유 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석유 고갈론에 따르면 어떤가요? 30년 내로 석유가 고갈되고 그 이후로는 자동차 연료뿐만 아니라 아스팔트까지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석유가 고갈된다는 건 더 이상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석유 매장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특정 시점에 석유 매장량이 확 늘었다가 그 이후로도 꾸준히 매장량이 증가하고 있죠. 베네수엘라도 하위권이었다가 한 번에 1위로 올랐었잖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논리도 그렇고 환경론자들의 논리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30년이거든요. 30년 뒤면 석유가 고갈된다고 하는 말이 대표적인데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매장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자료를 보면 연평균 2.5%씩 매장량이 상승하고 있고 그냥 지금까지 발견된 매장량만 따져도 56년치 석유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세계에너지협회나 석유 전문가들은 석유 생산의 정점을 206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년 뒤에 석유가 고갈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가 2060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소비 수준이면 석유를 100년 이상 더 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건 내연기관차가 좋고 말고를 떠나서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약간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논리와 이론이랑 완전 정반대되는 소리이기
논리이기 때문인데 이건 굳이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석유 고갈론이 오류라고 하는데 기술 발전에 간과했기 때문에 30년 뒤 고갈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석유 수출랑 생산 기술이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석유 제품을 사용하는 제품들도 기술이 진보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자체가 높아졌거든요.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석유 수출랑 생산 기술은 이걸 다시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80년대까지만 해도 특별한 이유 없이 매장량이 추가됐습니다. 석유를 기계로 일부러 찾아서 늘어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발견된 거죠. 이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전문 장비들이 도입되고 하면서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발견될 가능성도 많아지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석유를 시추하는 것도 비교적 쉬워진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사례가 생길 수 있었던 거고요. 에너지 효율은 자동차로 설명하면 쉽습니다. 김승현 편집장이 아주 좋은 예시를 가지고 있죠. 30년 된 각그랜저의 연비가 최악입니다. 3000cc V6 모델인데 250km에 한 번씩 주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V6 엔진은 못해도 400km 이상은 가잖아요. 이러니까 극단적인 논리로 가도 석유가 고갈될 일은 없는 겁니다. 지금의 연료 효율 수준에서 지구에 있는 모든 차가 내연기관차라고 가정해도 석유 매장량 자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석유가 고갈된다는 이유로 내연기관차를 못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겁니다. 심지어 현실을 반영하면 어떤가요?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면서 석유 사용량이 줄어들고 석유 매장량은 반대로 늘어나고 경제 용어로 표현하면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갈 위험이 더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가 고갈될 예정이라 전기차를 타는 거다. 이 논리는 모순 덩어리라고 보면 되고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대체 왜 전기차를 타라고 하냐 이겁니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디젤차 규제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젤차 규제도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디젤차를 규제한다. 이건 잘못된 논리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디젤차가 운행 과정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보다 연료 종류에 상관없이 브레이크랑 타이어 분진의 미세먼지의 가장 확실한 원인이라고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나오는 것보다 타이어랑 브레이크 패드 마모를 포함한 비산 먼지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타이어 분진이랑 브레이크 패드 분진을 줄이는 게 우선되어야 하고 실제로 유로7 규제 내용에도 이게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디젤차를 규제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 디젤차를 규제한다는 표현은 아주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디젤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이 가장 많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가 고갈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야 한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논리라고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를 타야 한다는 논리는 일정 부분 맞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일정 부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한 거냐면 간단합니다. 자동차 자체만 보면 전기차는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죠. 그런데 연료까지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런데 수송용 전기를 만들 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합니다. 에너지연별로 발전량 비율을 보면 석탄이랑 가스가 가장 높으니까 당연하죠. 전기 생산까지 친환경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완전 친환경차라고 볼 수 없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도 저장을 위한 배터리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연료 생산 과정이랑 운행 과정을 모두 생각했을 때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되고 휘발유를 사용하긴 하지만 석유 정제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소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실연비가 기본적으로 20km대는 나옵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랑 비교하면 운행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캠리 하이브리드랑 비교해보면 전기차인 아이오닉5랑 비슷한 수준의 배출량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전망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겁니다. 이제는 국제적인 단위로도 그렇고 국가적인 단위로도 그렇고 정책 방향이 조금씩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근본적인 문제가 결여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환경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석유가 고갈될 예정이라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타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지만 데이터를 확인해본 결과 어땠나요? 석유는 고갈될 일이 없죠. 적어도 한 세기 정도는 석유 고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요. 그냥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려면 포르쉐처럼 분진 없는 브레이크 패드를 상용화하고 타이어 분진도 줄여가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 규제 내용이 유로7에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 전기차만 무작정 늘릴 게 아니라 결국 온실가스 배출의 총량 자체를 줄여야 하는 거죠. 전체 데이터로 봤을 때 석유 정제는 사실상 문제가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할 때라는 건데요. 전기차를 늘리고 싶다면 친환경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더디다면 하이브리드가 완전 대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면 운행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하니까요. 이 대목에서 드는 생각은 결국 토요타랑 BMW가 답이었네 이런 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논리
논리가 조금 수정됐을 뿐인 겁니다. 기존엔 미래는 무조건 전기차다 이거였는데 전기차가 점점 많아지긴 할 거야. 그런데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건 아니고 전기차도 휘발유차나 경유차처럼 연료 종류에 따라 분류되는 자동차 종류의 하나가 되겠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 새롭게 형성된다는 거고 이미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들어섰기 때문에 전기차에 집중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조사 입장에선 새로운 시장 진출을 빨리 하게 된 기회가 된 거니까요. 자동차 시장은 항상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만 하더라도 석유가 30년이면 고갈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배운 지가 벌써 15년도 훨씬 넘었고 오히려 석유 매장량은 매년 늘어나고 관련 기술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고갈론의 오류를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만큼은 제대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